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바람 피운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서 네. 해서는 안 될 말 세 네. 가지만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 세 가지. 이 얘기 하면 안 돼. 근데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네. 제가 절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자, 첫 번째 뭐냐면 네. 소송 건다. 소송 건다는 얘기 하지 마시라. 예고하는 거 아니다.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맞아요. 비유를 많이 해요. 상담 중에 제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비유법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전쟁 상황이다. 네. 그리고 지금 내 남편이 내 남편 아니다. 내 네. 남편이 이미 상간녀한테 포섭된 적이다. 적한테 이미 세뇌돼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말하자면 이제 이쪽 편에 있다가 이제 국군인데 저쪽에다 붙잡혀가지고 저쪽 인민군이 된 거야. 그런 경우는 적이잖아. 일단은 네, 그쵸, 옛날 근데 과거에 그 국군일 때 생각을 하는 거거든. 아 그래도 우리 편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옛날에 그 생각에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상간녀 옆에서 물심양면 상간녀를 지원해주고 심지어는 같이 연합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네. 간과할 때가 많다. 맞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니까 아 그러냐고 그제서야 막 우왕좌왕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 옛날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바람이 나는 순간 뇌가 마비된다. 예, 네. 전두엽이 마비되고 이미 이게 뇌가 마비돼 있다. 그래서 옛날과 같이 이렇게 명석하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 뭐 바깥에서 다른 거는 판단을 내리겠죠. 뭐 일하고 뭐 친구 관계, 뭐 일 관계 이런 거야 뭐 잘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내와 상간녀와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이성적 판단을 못 한다. 네. 예, 그렇게 봐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유는 소송 뭐냐? 건다는 얘기를 네. 굳이 왜 하냐는 얘기. 그러면 이미 전쟁 상황에서 정보가 다 이제, 들어가잖아. 네. 전쟁 상황에서 나 여기다 총 쏠 거야. 그렇죠, 여기다 그렇죠, 포탄 그렇죠. 날릴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말하지 않는 내가 거죠. 어떤 나의 그렇죠. 전략이나 이런 거를 그렇죠. 상대방한테 노출하는 노출하면 거는 안 되지. 절대 안 된다. 이용당한다. 그들은 얼른 그거 준비한다. 그리고 네. 변호사 미리 다 이게 포섭해놓고, 포섭이 네. 아니지. 변호사를 포섭이라고 표현. 변호사는 변호사를 포섭이 섭외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수임, 선임이지 선임. 네. 선임해가지고 우리 한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공격을 할 때는 기습 공격을 해야지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내 총 쏜다 그거랑 똑같은 이치고 또 권투 경기를 할 때도 맞아. 너 내가 3초 있다가 배 때린다? 그게 뭐야? 아니 배를 갑자기 때려야지. 맞아. 그게 쓰러질 거 무방비 아닙니까? 상태에서 옆구리. 공격하는 게. 약간 갑자기 또 화제가 그러든 권투 경기 할 때 잘 쓰러뜨리는 부위가 있어요. 그 어디냐면 배도 아니야. 옆구리 뒤쪽. 본인이 한번 지금 옆구리 쪽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엄청 아프거든. 여기 맞으면. 여기는 너무 아프죠. 힘을 줘지도 않는 거. 네. 그래서 옆구리를 치는 거거든. 잽을 날린다고. 예. 아니 이제 훅이지 훅. 훅인가? 아니 훅이야 훅. 훅이구나. 이렇게 해서 옆구리에서 팍 날리는. 그래서 이걸로 주먹으로 이제 옆구리를 치는데 야 5초 있다 옆구리 들어간다. 이거 뭐냐고. 다 막지. 맞아요. 그래서 절대 지금은 전쟁 상황 또는 권투 경기 하는 상황이다. 소송한다는 얘기 하지 소송 마시라. 건다는 말 하는 거가 자체가 내가 이렇게 소송 건다고 이렇게 약간 겁을 네. 주거나 네. 해서 이 상황이 빨리 잘 끝났으면 하는 네. 나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로 맞아, 저는 그런- 단적으로 맞아. 표현하는 거로 심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지. 심리적으로 난 이 상황에 내가 소송 안 걸고 소송 건다라고 말하는 거는 나 소송 걸기 싫어. 나 소송 못 걸어. 그러니까 당신이 네가 빨리 정리 좀 해. 정집에 아니면 내 앞에서 바짝 엎드려 무릎 꿇어. 이거거든요. 이거야 이거. 네. 약간 기대감이 좀 이렇게 네.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의 무서움이 근데 남편은 네. 그 무서움 남편이나 아내분이 너의 두려움과 이런 거를 그쵸. 그대로 알고 그치. 더 역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 말은 내가 하지 두려워도 마시라.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송 건다는 거 미리 얘기하면은 또 특히 저기 시댁에다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귀찮게 해 시댁에서. 맞아요. 그때 시부모가 또 왜 자기 아들 생각뿐이 네. 없거든. 그 뭐 제가 지지난 회에도 한번 말씀드렸. 너 그거 소송 걸 거냐 막 왜냐면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네. 어떻게 될 일도 없는데. 네. 너 어찌 됐든 소송 건다는 얘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네. 하지 마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상간녀한테 많이 하는 건데 네. 뭐 남편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죠. 네. 너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지? 아. 이거 하지 마시라. 유부남인 거 알고 그거를 아니 왜냐면 지금 소송을 거는데 우리가 네.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소송 증거라고 하면 두 가지 증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네. 물론 뭐 정황 첫 번째는 그 불륜 증거 이거는 정황 가지고 안 되고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네, 네. 두 번째는 유부남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네. 이건 정황만 가지고도 되잖아요. 네. 뭐 같은 회사에서 만났다든지 만난 기간이 꽤 된다든지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 또는 네. 남편이 늘 가족 사진을 카톡 푸사에 SNS, 올려놓고 있었다든지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서 정황으로도 가능한데 네.
이제 유부남인 거 그런 정황조차도 없으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에 소송을 하고 싶은데 네. 불안한 마음에 이제 상간녀한테 확인한답시고 네. 야, 너 유부인 거 알고 만났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아니 상대방이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이를테면 안 거야. 난 네, 유부남인 네, 거 알고 만났지만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걸 왜 물어보지? 그럼 몰랐다고 해야 되겠네? 맞아요. 거기에 이제 엮여버린다. 맞아요. 하지 마시라. 네. 제가 상담 때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죠. 제가 이런 소소한 팁도 많이 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시라. 네. 아, 이건 상담 때 내가 알려드린 건데. 아, 이거 왜냐면 상대방 진영에서도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또 아, 이거는 좀 악용할 수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시라. 네.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첫 반응을 보면 된다. 첫 반응에 딱 만나서 나 누구 저기 아내인데 잠깐 네. 얘기 좀 할까? 뭐 쳐들어가서 얘기하든지 전화나 다 녹음하시라. 모든 상황. 그랬을 때 몰랐다면 상식적으로 첫 네. 반응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 네. 아내라니요? 이게 나오는 게 맞아요. 네. 이게 안 나오면은 아는 네. 거다. 맞아요. 그럼 맞아요. 판사가 볼 때도 아는 걸로 보기 때문에 다 녹음하시라. 그래서 네. 첫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걔가 뭐 전화를 했는데 그냥 뚝 끊었다든지. 네네네. 근데요? 왜요? 이렇게 나온다. 보통 맞아요. 그렇게 나오겠지? 근데 뭐 소송 거시라고요. 뭐 이렇게 한 경우 뭐, 있었거든요. 그러게 오히려 더 네. 뻔뻔해 나오는 경우 아니면 뻔뻔하게. 뭐 그냥 가만히 있다든지 네. 이러면 아는 거야 무조건. 맞아요. 굳이 이걸 물어보지 마시라. 약간 이제 사족인 거지 이런 거는 그죠? 굳이 불필요한 거를 하나 넣음으로써 네. 이상해지는 거지. 맞아요. 이제 뱀을 그렸는데 좀 모양을 내려고 사족. 발을 거기다 툭 그린 거야. 이게 뭐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족이다. 네. 하지 마시라. 그리고 예전에는 그 카카오톡에 남편이 가족 사진을 넣으면 네. 그걸로 이제 유부남인 거 알았다는 증거 네. 된다는 걸로 쓰였는데 네. 요즘에 그거 아세요? 카카오톡에 그래요? 그 멀티 프로필 아 맞아 멀티 프로필도 있어. 등록하는 거 맞아 있거든요. 그거 있더라고. 사람마다 이렇게 프로필을 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 그래서 한번 피고가 그런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런 게 네.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맞아. 몰랐다. 이런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증거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분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증거가 남편 SNS에 가족 사진 있는 거 하나밖에 없으면 상간녀가 멀티 프로필이었다라고 그럴 수도 했을 있겠네. 때는 약간 또 분리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그건 그렇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사전에. 근데 뭐 이제 같은 회사라든지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봤을 그럼 문제 때 안 그런 되죠. 경우 문제 안 돼. 네. 근데 이제 꼭 이게 이제 유부남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보통 저도 이제 오랜 이 상담 경험칙상 남편이 젊은 아이가 네. 근데 상간녀 또 나이트에서 만난 거야. 아, 그쵸. 30대 초반인데 나이트에서 만난 거야. 이런 경우인데 이제 마땅히 또 증거도 없어. 이렇게 증거만 있을 뿐이지. 네. 이런 경우는 좀 이런 식으로 유도해가지고 맞아요. 좀 네. 체크해 보시라. 네. 근데 뭐 동창이거나 밴드 활동을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과 같이 만났거나 직장이거나 아니면 부정의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이러면 사실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는지 여부가 크게 쟁점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소송에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는 일도 거의 그렇죠. 없고 그렇죠. 그렇죠.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조변님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있지만 그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는지 모르는 거 너무 그거 가지고 그거에 정황상 가능한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정황만 가지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얘기들이 많다고 해서 좀 네, 두려워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정황만 돼도 가능하다, 맞아요. 해봄직하다. 그래서 네. 저는 정황이 어느 정도 있다 치면 그냥 네. 하시라고 조언을 맞아요, 드리죠. 맞아요. 너무 이거 어느 세월에 또 이걸 또 그걸 파악을 합니까? 그걸 안지 모르는지. 상간녀 입에서 명확하게 알고 만났다는 얘기가 나와야지만 승소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내심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그럼. 이제 판단해 주시거든요. 법원에서도.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으로까지 끌어들이는 게 CCTV까지 그렇죠, 딴 거야. 네. 야, 아는 거잖아 이런 맞아요. 거는 그죠? 이런 거 꼭 확인할 필요 없다는 얘기. 네. 또는 같은 직장 동료야. 이거 아는 거지 어떻게 네, 네, 모르냐고.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이거 워낙 좀 많이 제가 일반적으로 꼭 하지 말라는 말 네.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퀴즈의 달인께서 네. 모르겠네요. 이거 이혼하자. 이혼하자. 이혼한다 이런 얘기 하지 네. 마시라. 집 나가라? 특히 상간녀한테는 더더욱이 하지 마시라. 나 이혼할 거다. 나 이혼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상간녀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나 만나서 꼭 홧김에 하는 거겠지. 물론 네. 야, 내 남편 같은 쓰레기. 야, 너 그래 가져라. 맞아요. 나 이혼한다. 네. 니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잘 됐다. 어차피 그 인간 뭐 맨날 속속이고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았는데 야, 네가 그래도 가져가 주니까 고맙다. 그럼 상대방이
겉으로는 됐다고 당신 가정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요. 꼭 레파토리 나오고 당신 집안일은 알아서 하세요. 왜 저한테 저도 싫어요. 저도 당신 같은 남편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어.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분이 그 카톡을 봤는데 그 상간녀가 당신밖에 없고 당신은 사랑해 막 엄청 그렇게 보낸 여자가 그렇게 뻔뻔하게 딴소리 한다니까. 당신 남편 같은 사람 줘도 싫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좋아한다. 속으로는 그럴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이혼한다 그러면 열이면 열 다 그러지. 속으로는 특히 상간녀가 이제 싱글이거나 이혼녀인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리고 굉장히 기간도 좀 됐고 좀 깊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깊어 여러 가지 증거를 봤더니 그런 경우 더더욱이 이혼한다 소리 하지 마시라. 욕심 부린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방이 안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왜 합니까? 왜 여풍당당을 열심히 열심히 듣고 청취하고 또 왜 저하고 또 상담까지 해가고 제가 쓴 글을 읽고 정독하고 왜 그러고 또 변호사 상담도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이혼하려고 하는 건 이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그래 나도 뭐 꼴 보기 싫고 지금 상처도 받았고 하니까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상간녀는 일단 쳐내자. 맞아요. 다 이겨놓고 이혼하시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려면 상간녀를 끊임없이 쳐가지고 떼내야 되는데, 이혼하든 말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그 떼내는 거 행동에서 장애가 된다. 내가 이혼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희망을 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남편한테 하는 것도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해. 또는 카톡으로 이렇게, 야, 끝내, 이혼해. 이렇게 보낸 거야. 홧김에 보낸 걸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진짜로 보낸 분들도 아내분들도 제가 이렇게 심리를 들여다보면 오락가락한 경우가 많어. 저녁 때 또 생각 좀 틀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해야 되나. 근데 또 아침에 또 부글부글 또 끌어올라. 이거 하는 게 맞아. 근데 또 점심 되면 또 그래도 애가 뭐 이번에 수능은 봐야지.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 또 애가 또 컸어. 성인이면 그래도 시집장가는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남편한테 그런 메시지를 막 주면은 남편은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왜냐면 상간녀를 일단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을 계속 쳐야 되는데 남편이 이제 상간녀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상간녀가 이혼하고 오든지 이렇게 해서 막 튕겨나간단 말이지. 약간 밀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거를 가져가 아내가 버린 거 자기야. 우리 드디어 이혼하게 생겼어. 아내가 이혼하지. 그걸 보여준단 말이지. 보여주게 되면은 그 여자 마음이 흔들린다니까. 깊은 관계였기 때문에. 걔가 진짜로 남편이랑 끝내려고 그렇게 막 이혼하고 당신 안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깊은 사이이기 때문에 나한테 희망을 줘라. 내가 뭘 믿고 그렇게 하겠냐. 라는 거기 때문에 그 아내가 보낸 그런 이혼하자고 하는 메시지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간녀를 꼬시는데 다시 이렇게 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꼬시는데 활용한단 말이야. 악용하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이제 소송면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아내가 홧김에 이혼하자라는 말을 하면 안 좋지. 나중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거꾸로 걸면서 이거 아내도 이혼을 원한다. 이혼을 원했고 이혼할 의사가 있는데 지금 오기로 안 해주는 거다라고 뭐 돈 때문에 안 해주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홧김에 한 말 한마디로 이혼이 이혼 의사가 확실하게 표현했다라고 받아들이진 않고 그 이후에도 뭐 이혼을 전제로 서로 뭐 재산 분할이나 양육 누가 키울 건지에 대한 진지한 의사 교환이 있는 것까지 가야지 이혼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그렇게 홧김에 한 거는 법적으로는 사실 크게 불리한 점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이혼 얘기를 한번 꺼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홧김에 한 번 한 거지. 그 이후에 끊임없이 진정성 있게 계속 요구를 했으면은 불리해질 수 있다. 남편이 이 여자도 이혼할 생각이 강한데 오기를 버티는 겁니다라고 판사한테 주장을 하게 되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제일 요만큼의 희망을 품지 못하게 하자고. 가뜩이나 지금 내 남편이랑 바람펴서 상간녀를 어떻게 응징하지 못해서 지금 미쳐 죽겠는데 거기다 또 이혼까지 하면 희망을 주는 거지. 상간녀 소송을 걸어놓고 이혼한다고 해버리면. 그래서 저는 상간녀 소송이나 이혼 소송을 같이 거는 걸 저는 반대하잖아요. 뭐 제가 단순히 뭐 제가 일단 직업이 변호사고 뭐 수입 많이 하면 좋으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제가 뭐 남의 가정이 깨지든 말든 저는 관심 없거든. 저 변호사로서의 본분만 다 하면 되니까 이혼 소송도 거시라 많이 걸수록 좋고 이혼할 겁니까 말 겁니까 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는 철학이 있거든. 그리고 저는 아니다. 지금 저는 뭐가 아내분한테 가장 이익인지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혼 소송을 하지 마시라. 상간녀 소송만 하시라. 조 변호님 잘한다. 여기 곁들여줘요. 조 변호님 승소율이 굉장히 높고 금액이 잘 나오니까 조 변호님한테 하는데 이혼 소송은 그분도 이혼 소송을 그렇게 종용하지 않는다. 저랑 철학이 같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진짜 그래요.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얘기도 하지 마시라. 이혼 네. 뭐 소송 건다. 뭐 유부인 거 알고 만났다. 이런 얘기는 네. 어쨌든 백해무익하다. 맞아요. 예, 그렇게 네.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예,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취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